반갑습니다. 도서울부동산TV의 서인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1월 부동산 동향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3.25%로 0.25% 인하했지만 암울한 상가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금리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기준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1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약 3년 2개월간 수익형 부동산 거래는 급감을 했습니다. 국토부 연도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추이에 따르면 상가 등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2021년 6,322건, 2022년 4,344건, 2023년 3,022건으로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으며 지난 18일 기준 거래량은 2,922건으로 2021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액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 18조 7,412억 원, 2022년 11조 5,290억 원, 2023년 8조 5,872억 원으로 반토막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올해 10월 18일까지 거래액은 10조 5,539억 원으로 다시 10조 원을 넘겼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어든 셈이죠.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이 줄어들므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의 수사 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으로 피해 금액 15억 7,67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중도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방식인데요. 특히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데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 대상이 될 수 없어 허위 매물, 미끼 상품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니 구독자분들은 꼭 안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난 수도권과 달리 여전히 침체 분위기가 감도는 비수도권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최고 2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연쇄 부실 위기는 가라앉았지만 비수도권의 부실 정리는 여전히 속도가 더딘 모습인데요.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8조 3천억 원으로 수도권 82조 1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 130조 4천억 원에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 2.93%, 경기 2.77%에 비해 아주 높으며 비수도권 중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충남 등 순으로 세종은 3천억 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작았지만 연체율은 22.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비수도권의 토담대 잔액은 10조 1천억 원으로 수도권 14조 원을 포함한 전체 토담대 잔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토담대 잔액은 부산이 2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 광주, 경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담대는 제2금융권에서만 취급되어져 왔으며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가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수도권 토담대 연체율은
15.33%로 수도권보다 1.44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이 더딘 지방과 비주거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연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PF 연쇄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시행사의 저자본, 고차입 구조를 개선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해 주택 매입자금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주식까지 파는 연끌로 집을 산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주택 매수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고 하며 이 비율은 2022년 27%, 2023년 55.5%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집값 상승세와 동시에 갈아타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상급지 갈아타기 매매에 적극 뛰어들면서 65.4%가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고 50대에서 이 비율은 57%, 30대는 51.8%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대, 50대 비율은 2022년 29.2%였으나 2023년 58.6%,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62.3%로 높아졌으며 특히 2030 세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샀다고 신고한 비율은 2030 세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2022년 4%에 불과했지만 2023년 6.3%,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3.8%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연끌 매수에 나선 30대, 40대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까지 처분한 것으로서 이들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인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금융투자 세대인데 이러한 흐름은 자금의 투자처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똘똘한 한 채, 구독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저희 상권에 상가 건물 하나가 매매 계약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165.3제곱미터, 연면적 431.29제곱미터의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서면 학원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7억 5천만원, 제곱미터당 1664만원, 평당 549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단 저렴하게 매매되었습니다. 매도인이 빠른 현금화를 원해 처음 확보보단 20% 정도 다운된 금액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면 이번가에서 간혹 나오고 있는 시세 대비 저렴한 상가 건물은 매도 의뢰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서면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로 거래하시는 부동산 사무실과 긴밀히 연계하여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도솔부동산에 의뢰하신다면 구독자님들의 니즈에 맞춰 물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신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정보와 지역 부동산 동향 등을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최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